61년에 지었으니까. 잘 나온다. 이렇게 띠부가 배경이 자동 여지도와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답사지 이치 대첩 B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임진왜란에 이제 그 유명한 인물 그러면 이순신과 권율이겠죠. 이순신과 권율. 바다의 이순신, 육지의 권율인데 이제 관군들이 이제 뭐 공도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면도 이제 없지 않았는데 권율 장군은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살아 영화를 못 누리고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분은 전쟁도 이기고 후에 이제 그런 일신의 좀 영화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셨던 흔치 않은 분인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뭐 사실은 당쟁이 휘말렸잖아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일부러 그런 마지막 전투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인데 권율 장군은 이제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우선 이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이제 금산이죠. 금산. 여기가 무주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진안, 전주.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첫 번째 답사지 봤던 것처럼 영동에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진을 치고 전주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금북 정맥이 금북 정맥이 아니고 호남 금남 정맥이 여기를 이렇게 가로막고 지나갔잖아요. 그 이제 얘를 돌파하는 큰 고갯길이 여기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티 지금 바로 아래에 와 있지만 여기 이티, 이치, 배티 여러 가지로 쓰이더라고요. 이가 벨 이자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옹치 두 개가 그때 일본군들이 선택했던 이제 길이고요. 첫 번째 길은 요거 앙고쿠지 헤케이라 그런 이제 부장 중이었대요. 중. 이 부장이 이제 이 길로 그 갑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댐도 생겼는데 이렇게 용담으로 해서 진안으로 해서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지는 금산성에서 이렇게 바로 이티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길로 이제 전주를 공략하게 되는데 여기 일진이 공격한 웅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군이 이겨요. 왜군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무너지고 금산성이 이제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티에서 권율 장군이 외적을 이제 막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그 승리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이런 지형 지물을 잘 이용했다. 뭐 웅치는 뭐 안 그랬겠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였겠는데 권율은 이제 이런 지형 지물들을 잘 이용을 했대요. 그래서 뭐 길은 지금같이 이렇게 나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산 중턱으로 도로가 나 있지만 옛날 길은 당연히 냇물 옆으로 계곡 옆으로 나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계곡을 지나서 웅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일단은 곳곳에다가 그 방어 벽을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목책, 철책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얘들의 이제 이동을 좀 방해를 해서 일단은 시간을 좀 많이 버는 전략을 폈고 또 양쪽에 이제 중요한 그 좁은 길목에 매복을 해서 뭐 양쪽에서 협공을 하니까 조총이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장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장전하고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적 여유를 이제 안 주거나 아니면 이제 나란히 삼열로 서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 같은 걸 안 준다거나 이런 이제 전략을 구사해 가지고 이제 왜적을 실제 무력화시키는 이런 이제 전략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경명 부대가 본진인 금산성을 공격하도록 한 이런 전략이 이제 주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여기로 몰려와서 막 이제 당하고 있는 와중에 금산성이 공격을 당하니까 얘들이 이제 퇴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를 돌리는 이런 일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그 권율 장군의 이런 전술이 뛰어나다는 게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적이 혼란한 상태로 뒤로 빠질 것이다. 그런 걸 계산을 하고 이제 그 진산군 근처에다가 이제 별동대를 파견해 가지고 퇴로를 이제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걔들이 돌아가는 애들이 이제 그 별동대 공격을 받아 가지고 또 역시 크게 이렇게 이기는 이런 전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티대첩은 그러니까 권율이라고 하는 또 뛰어난 장수와 그다음에 관군과 의병대가 이제 그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양동작전으로 양쪽을 공격하는 이런 이제 전략 전술을 잘 구사해가지고 승리한 그런 싸움이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싸움을 이긴 것만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크게 인주인에 이제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이제 역사하는 분들이 평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고경명 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패배주의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 이런 것도 이제 파악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승리를 하니까 의병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력도 확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도 좀 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운도 좀 따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전이 이제 놀랍게 잘 이제 맞아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부대가 이제 전주성을 공격하게 될 때 그 전에 그 안국구지라는 이 부장은 진해 아니 창원에 이제 주둔하고 있다가 공격을 광주 전주 쪽으로 경상도 남강을 건너서 이제 공격하는 이런 루트를 택했었는데 서울서 이제 본진은 내려오지 않고, 근데 걔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물이 바로 이제 곽재우고, 곽재우라는 인물은 뭐 우리 지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리에 능통한 분이더라고요. 이순신 장군도 이제 그랬지만, 그래서 그 낙동강 지류인 남강 함안에서 이제 의령을 건너오는 정암진이라고 하는 나루터, 그 나루터에다가 이제 이놈들이 그 나루터 표시를 주민들한테 이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해놨는데, 곽재우는 이제 유격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유격전. 그래서 이제 이 전투보다 먼저 사실은 이긴 첫 번째 전투라고 할 수 있나요? 임진왜란에서 이긴 그 전엔 이긴 게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정규군이 아닌 이제 군대였는데 조정에서는 이제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긴 전투로 보통은 이 이티 전투를 꼽지만 실제로는 곽재우가 더 먼저 이제 승리를 했고, 그런 얘들의 도강하는 지점을 이제 혼란에 빠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늪지대 같은 데로 얘들을 유인을 했더라고요. 좁은 늪지대, 평평하지 않은 지형 이런 걸 이용하니까 이제 조총이 무력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걔들을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생각들도 곽재우란 분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 웅치 전투가 이제 승리로 이렇게 귀결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금산성에 여기에서 이제 지고 들어간 왜군들이 이 패배 경험 때문에,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승승장구했잖아요. 패배 경험 때문에 이제 쉽게 전주성으로 진격을 못하고 금산성에 이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9월까지 3달 가까이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머무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걸 좀 도움을 줘가지고 전주성을 가야 되잖아, 돌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원병이 또 경상도에서 출발합니다. 경상도는 진해 뭐 점령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창에서부터 지금의 김천, 그 옛날 지뢰현인데 지뢰로 이렇게 넘어오는 또 이 그 침입로 그걸 넘어오는데 거기도 김면이라는 분이 격퇴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금산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전국적인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계기가 여기에 이제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동여지도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대동여지도는 이제 아까 봤던 오늘날 지도보다 당시에 이런 길들을 추정하기가 훨씬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산성, 여기 이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옹치, 전주. 그래서 이제 이 루트로 가려고 그랬고 이 루트로 가서 어느 정도 반은 성공을 거뒀던 이제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 지도는 1872년에 이제 고종 때 대원군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지방 지도예요. 진산군 지도입니다. 근데 이제 금산이나 진산은 이제 되게 조그맣거든요. 지금 하나의 면이 됐는데 군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현이 아니고 그게 어떤 이제 벽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는 좀 행정단위의 격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혹시 그게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진산과 금산이 군의 지위를 갖게 됐던 게. 갑작스런 질문. 대개는 뭐 군사적인 그런 거 관련이 좀 있죠?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어떻게 봐도 요충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의 지위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일단 뭐 어쨌든 진산이란 데가 군이었는데 이거네. 진산이 이런 행정 위계상 높은 위계를 차지하게 됐던 중요한 원인이 요거네요. 요거. 네. 바로 이제 태조의 태실, 태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건너가 전주시의 이제 본향인 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조의 태실이 바로 요 밑에 산에 있습니다. 대전하고 금산하고 경계가 되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행정 의계가 높으니까 태실이 여기 있었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지도에 보면 1872년 당시에 지도인데 이 지도는 그 지역의 어떤 좀 표상이 될 만한 것들이 잘 표시되어 있어요. 과장되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충렬사, 조헌 사당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도 꽤 이제 이분에 대해서 좀 현양을 많이 하고 지역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 생각했다는 거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요 이티는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좀 자세하고 중요하게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전략상 요충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거보다 이제 관하 건물 이런 거 요 두 가지가 부각되게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이제 돌아봤는데요. 이제 인삼과 그다음에 임진왜란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돌아봤는데 끝내기 전에 우리 유사님 잠깐 모셔서 대표님 잠깐 모셔가지고 감상 한마디 이렇게. 감사해요. 네. 이제 계속 선생님이랑 같이 다녔는데 이번에는 선생님 미리 자료를 주셔갖고
사실 좀 열심히 봤어요. 보고 나서 이제 사전 답사를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다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아 머리에 좀 들어오네요. 머리에 좀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하고 답사를 갔다 오면 왠지 뭔가 좀 이렇게 차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이 얘기 아닌데. 진짜 고맙습니다. 가끔씩 유식한 척 한다고 뭐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효 선생님도 지리적 관점을 한번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하신다면? 일단 금산이라는 게 사실 제가 인삼이란 주제밖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새로 오셨던 역사 선생님과 함께 금산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또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그다음에 경남 선생님도 저도 마찬가지로 역사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중간중간에 다른 거로 좀 해봐요. 좋은 설명이 나와가지고 검색이 필요 없는 답사였고요. 하여튼 대로만 이제까지 생각을 했는데 대로 말고 소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소로의 예,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오늘의 또큰 게스트 저는 오늘 이제 돌아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이 금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 경계 도시다라고 하는 점을 많이 느꼈어요. 아까 저희가 봤었던 그 백령성이죠. 예, 그 도시도 그 성도 이제 백제와 신라 사이의 경계에 있던 성이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임진왜란 때 주요 전투지가 됐었던 것도 이제 그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라도를 방어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처음 참가하신 답사에 처음 참가하신 두 분 함께 할까요 그러면? 몰랐던 부분들을 그래도 어렵지 않게 조금 재밌게 이렇게 들었던 시간이었어서 좀 좋았습니다. 저도 여기 금산이란 곳을 잘 몰랐는데 역사랑 같이 해보니까 되게 유익하고 좀 더 머릿속에 설명도 해주시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옆구리 찔러 젊은 것 같긴 하지만 네, 이제 두 개의 키워드 인삼이라는 거하고 임진왜란이라는 거하고 저도 사실 이제 금산 어려워 맘먹고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좀 풀렸고요. 굉장히 즐거운 답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산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징, 제 전공이니까 그거를 중요한 역사적 사건, 특산물 이런 거하고 연결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휴를 반납하고 이렇게 기꺼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